발끝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다리의 레버를 좀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 흐름을 중시하고 싶어 이러면서 고관절 통제를 놓쳐버리거나, 정렬을 강조하면서 몸에 또 긴장도 풀지 못하게 하거나. 레그 서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피딩 스트랩 동작에 우리가 고관절을 굴곡하고 펴고 하는 많은 동작들이 있잖아요. 밴드 앤 리치나 아니면은 리프트 앤 로어 같은 동작들. 근데 레그 서클은 거기에 왠지 들어갈 것만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보통은 후반부에서 가르치게 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피딩 스트랩 하는 날에는 가르치지 않게 되죠. 그 서클 그리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레그 서클을 나는 그냥 피딩 스트랩 시리즈 밴드 앤 리치, 리프트 앤 로어 거기에 섞어서 하고 싶다.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후반부에 둔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한 원 운동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반부에 넣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데 이 동작은 사실 좀 많은 것들을 요하는 동작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골반의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요추와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되죠. 그 좌우도 대칭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고관절의 내 가동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내가 가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회원님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고, 또 보상 패턴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이 동작에 한 번에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퀀스 초반에 코어가 아직 딱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리를 분리해서 쓰는 감각도 딱 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제 후반부에서 이 동작을 티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안정이 됐고 다리 무게를 잘 감당을 하고 있고 또 고관절의 중심 감각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동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레그 서클을 우리가 평행으로도 그릴 수도 있고, 그죠? 외회전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 내회전으로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고관절을 이렇게 바깥으로 원을 그릴 때는 포인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끝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다리의 레버를 좀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발목에 너무 힘을 주지는 마시고 힘을 살짝 뺀 상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끝까지 연결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움직임의 주도권은 고관절에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안쪽으로 돌렸을 때는 돌시플렉션으로 해보셔도 돼요. 견골이랑 이 정렬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발, 고관절이 일직선으로 연결되도록 좀 유도하는데 돌시플렉션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대퇴골이 이 소켓 안에서 굴러가는 감각을 만들기도 쉽습니다. 근데 보통 내회전으로 하게 되면 조금 외회전으로 했을 때보다 원의 크기가 작아져요. 근데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이제 소켓의 구조 영향이 큰 거거든요. 외회전을 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또 내회전으로 했을 때는 이 소켓 전방 하방에서 좀 빠르게 제약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그것 때문에 관절랑이나 인대의 장력이 증가하게 되죠. 또 범위가 자연스럽게 작아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외회전은 좀 하잖아요. 그쵸? 그 외회전근도 많이 강화를 하죠. 필라테스 할 때는. 근데 상대적으로 내회전은 좀 덜 강화가 되어 있고 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나 신경근 패턴 이런 게 겹쳐지면서 좀 미디얼이 더 어렵다, 좀 작아진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소켓 안에서 굴러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골반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원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거죠. 범위를 그래서 언제든지 줄여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관절의 움직임, 안정성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필라테스는 또 뭐가 중요해요? 흐름, 리듬, 연결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크고 부드럽게 또 원이 살아있게 끊기지 않게 이어서 그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 중심으로 오늘 좀 티칭을 해보겠다. 이 사람한테는 그게 더 필요할 것 같겠다. 그럼 그렇게 티칭을 해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범위가 작아지는 게 정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인 한계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오늘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그런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좀 양방향 모두 비슷한 크기의 원을 목표로 해서 그려보세요 라고 해볼 수도 있어요. 미디얼로 했을 때도 외회전만큼 큰 원을 만들세요 라고 하면 그건 사실상 구조적인 걸 좀 무시했다라기보다 기능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좀 범위를 추구를 하면서 센터 연결이나 호흡, 리듬 이런 거를 중시하려고 그 큐잉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준들이 막 선생님 머리에서 섞이게 되면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흐름을 중시하고 싶어 이러면서 고관절 통제를 놓쳐버리거나 정렬을 강조하면서 몸에 또 긴장도 풀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도 그렇고 회원 입장에서도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세우라고 하고 오늘은 왜 뻗으라고 하고 오늘은 왜 크게 그리라고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한 동작에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또 이런 간단한 동작에서 많은 혼란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이 회원님의 상태를 보고 제일 필요한 게 뭔지, 골반이 안 흔들리고 잘 움직이네? 그럼 오늘 조금 더 크게 가볼까? 플로우를 중요하게 여겨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이 동작의 자체를 선생님이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적절하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성도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 너무 중요하고 고관절 분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늘 범위만 줄어 있는 몸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계속 제한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엔 또 원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더 멀리 보내고 호흡을 붙여주고 리듬을 회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틀린 접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원의 몸에 딱 맞는 접근, 오늘의 그 회원한테 좋은 접근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레그 서클 좀 정리가 되셨으면 다음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